우리 교민들을 데려올 첫 전세기가 곧 중국 우한으로 출발합니다. 귀국을 신청한 교민 70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내일 새벽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입니다. 원래 오늘 귀국을 희망하셨던 그리고 귀국을 하게 돼 계셨던 우리 국민들 전원을 다소 시간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내일 새벽에 전부 모시고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한으로 향하는 전세기엔 우리 교민 350여 명이 탈 예정입니다. 귀국을 신청한 700여 명 중 절반 정도인데 검역 결과 증상을 보일 경우 전세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나머지 교민들을 데려올 전세기를 추가로 보내는 것도 중국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추가 항공편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서는 일단 첫 편째를 운영을 해보고 추가 협의하자 하고 있고, 저희는 물론 2차, 3차 또 4차 편이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오늘 낮 두 편의 전세기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이보다 11시간 정도 늦게 한 편만 보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어제 저녁 한 대의 운영만 먼저 승인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전세기도 한 번에 한 대씩만 우한을 오갔다는 겁니다. 우한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외국 전세기가 연이어 들어와 군사작전하듯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는 또 중국에 $500만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물품을 중국에 전달하는데 이 중 일부는 우한으로 가는 전세기에 싣고 갑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중국 우한으로 갈 전세기는 곧 인천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민들을 태우고 돌아올 때는 김포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먼저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이희정 기자, 40분쯤 뒤죠. 8시 45분에 출발할 계획인데 이 일정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전세기는 공식적으로는 8시 45분에 출발합니다. 예. 원래 계획보다 약 11시간 정도가 지연이 된 건데요. 지금은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계류장에 대기 중인 전세기 한 대가 보이실 텐데요. 이 전세기에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 자원한 승무원들, 그리고 조원태 회장까지 모두 함께 탑승해 있습니다. 네, 비행기 좌석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네, 오늘 떠나는 전세기의 기종은 보잉 747편입니다. 이 좌석 규모가 약 400석 규모라서 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350명 정도가 모두 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대만 가게 되면서 이 탑승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원래는 앞뒤 옆으로 이렇게 빈자리를 두고 앉게 되는 방식이었는데 이 빈자리 없이 자리를 배치해서 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유증상자가 더 있을 수 있고 또 우한 현지의 지역 사정 등 이런 변수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탑승 인원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출발을 하게 되면 우한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인천에서 우한까지는 비행기로 3시간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반쯤이면 우한 공항에 도착하게 될 텐데요. 이 우한 공항에서 일단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검역 작업을 좀 거친 뒤에 바로 교민들을 태우게 됩니다. 네, 그럼 한 대가 먼저 다녀오면 다른 전세기가 또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원래대로라면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이 전세기 4대가 전부 투입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일단 한 대만 허가를 하게 되면서 이 계획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이 2차, 3차, 4차까지 모두 합의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 다음 전세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뜰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호품도 가져간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 겁니까? 네, 현지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마스크 200만 장을 비롯해서 방호복과 방호 안경 수십만 개가 포함됐습니다. 일단 우한 의료진과 또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가 될 텐데요. 우한 공항에 도착하면 이 물품들은 이 중국 상무부를 통해서 학생과 또 병원 등에게 일부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전세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하면 뉴스 중에 현장 영상과 함께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포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영우 기자,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딘가요? 네, 제 뒤로 보이시는 곳은 김포공항 전세기 터미널입니다. 평소에는 주요 국빈이나
기업들의 전용기 터미널로 이용이 되는 곳인데요.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은요, 이곳 터미널 경락고에 내리게 되고요. 제 옆으로 보이시는 검역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중국 우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건 언제쯤이 될까요? 네, 전세기는 내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4시경 우한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 30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곳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전 6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도착 시간은 조금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도착하면 입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한에서 전세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요, 김포공항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따로 떨어진 건물인 이 전세기 터미널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독립된 건물을 선택을 한 겁니다. 교민들을 받기 위해 이곳 전세기 터미널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다른 비행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경락고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리고요. 또 그러면 경락고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항 직원들이 승객들을 대상으로 검역과 출입국 업무 또 세관 검사를 차례로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이 옆으로 보이는 검문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검역 과정에서 의심 환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의심 환자로 분류된 교민은 곧바로 임시생활시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곧바로 다른 교민들과 격리가 되고요. 지역 거점 의료원으로 가게 됩니다. 의심 환자는 병원에서 감염되지 않았다, 이런 확인 판정을 받아야지 다시 임시생활시설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포공항에서 박영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중국 우한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들어올 현지 교민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태영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태우입니다. 예. 지금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교민들이 타고 갈 직결지에 지금 있습니다. 예. 집결지까지 가는 길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길이 굉장히 예. 한산해 보입니다. 집결이 현지 시간으로 8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9시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좀 모이고 예.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항까지는 그러면 우리 영사관이 준비한 전세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도착을 하게 되면 탑승 전에 검역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설명을 예. 좀 들으셨습니까? 검역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예. 오늘 먼저 탑승하는 분들이 350여 명 정도 되고 또 예. 내일 전세기를 보내는 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탑승 예.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끼리 이제 SNS로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단톡방을 만들었을 때 그 어르신, 아이들이 있는 순서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순서로 태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이 바뀌었고 또 당초 2대에서 예. 한 대만 오늘 운항하는 걸로 됐는데 교민분들의 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것이 알려졌을 때 많이 당황도 하고 혼란스럽긴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안정되게 변했습니다. 예. 우한 외곽에 봉쇄된 지역들이 많아서 공항까지 올 수가 없어서 귀국을 포기한 교민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은 아예 교통편이 없는 겁니까? 그분들은 이제 교통편이 없거나 예. 아니면은 개인의 사정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교민들 사전 신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교민들을 선정을 했는데 혹시 예. 이 신청 기간을 놓친 교민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주변에 그런 교민은 전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예. 우리 전세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민 이태영 씨였습니다. 네, 앞으로 교민들이 머물 아산과 진천은 주민들이 건물 출입구를 막아서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지금은 뒤로 주민들이 보이지는 않는군요.
네, 지금은 주민들이 모두 철수하고 경찰 병력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전쯤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진 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아산 주민들이 우한 교민의 시설 수용을 완전히 받아들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는데요. 내일 아침 우한 교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때쯤이면 주민들과 경찰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경찰과 주민들이 계속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충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농기계까지 동원해 만든 주민 저지선이 오늘 오전 뚫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에 경찰 병력 1,300명이 투입돼서 1시간 20분 만에 강제 철거에 나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고성이 오갔고 몸싸움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길이 뚫리면서 전투식량과 생필품들이 트럭 여러 대에 싣고 인재개발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농기계를 다시 가져오고 도로에 여러 명이 눕기도 했는데요. 이런 크고 작은 충돌들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네, 지금 정영재 기자가 있는 곳이 아산이고 진천에도 시설이 마련이 되는데 진천 상황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주민들이 어제 트럭으로 길목을 막았는데 오늘 아침 경찰 병력이 둘러싸면서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 한쪽에서는 여전히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피켓을 들고 도로로 뛰쳐나오면서 경찰과 충돌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젯밤에는 복지부 차관이 그리고 오늘은 행안부 장관이 주민들을 만나러 갔는데 얘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젯밤 진천에서는 김강리 복지부 차관이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주민들이 물병을 던지고 상황이 험악해지자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산과 진천시설 두 곳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역시 물병과 계란이 날아왔고 경찰이 우산을 펴 막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진 장관이 진천에서 일부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쳤는데요. 간담회 사실을 몰랐던 주민이 막아서면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진 장관은 철저히 시설을 점검했고 무엇보다 증상이 없는 교민들이 오는 만큼 주민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네, 교민들이 도착을 하면 내일 낮쯤에 시설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주민들이 오늘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겁니까? 네, 아직까지 밤샘 시위는 예정된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두 곳 주민들 모두 정부 결정을 받아들인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아산 인재개발원 주변 마을 상인들은 주민들조차 동네를 다니는 걸 기피한다면서 가게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우한 교민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길목에서 버티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산에서 정영재 기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 격리하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설사 이분들 중에 감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떨어진 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로 볼 때 격리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증상이 없는 교민까지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건 사실상 가장 강한 조치란 얘기도 나옵니다. 시설 격리라는 것이 이제 격리 중에서는 가장 강한 방법에 해당되고요. 이 건물 밖으로 절대 사람들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 김포공항에 내린 교민들은 14일간 일반인과 접촉이 차단됩니다. 발열 체크를 해서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격리병원으로 모시고 가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끼리도 접촉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유행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요. 교민들은 시설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방에서 나올 경우 미리 허가를 받은 뒤 N95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합니다. 식당도 문을 닫아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합니다. 이들을 도울 의료진과 경찰관 등도 교민과 마찬가지로 2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중국 우한으로 갈 전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이동을 시작해서 활주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녁 8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시간은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신속 대응팀이 타고 있는데요.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해서 모두 외교부 당국자 9명 그리고 의사와 검역관 등 의료진 10명이 타고 있습니다. 8시 45분인데
조금 늦었지만 아마 9시 전쯤에는 9시를 전후해서 이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우한까지 3시간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한 자정쯤에는, 우리 시간으로 자정쯤에는 중국 우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국 우한에 도착을 하면 검역을 거친 교민들이 차례로 전세기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전세기는 좌석이 약 400개 정도 되는데 아마 350여 명의 교민들이 탄다고 하니까 빈자리는 거의 없이 가득 메워질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오늘 전세기가 2대가 이륙하기로 했는데 중국과 협의 끝에 한 대만 이륙하게 되면서 아마도 당초에는 2대가 이륙하면 좀 여유 있게 교민들이 탑승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한 대만 이륙을 하면서 아무래도 공간은 없는 상태에서 교민들이 탑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를 연결을 했을 때 먼저 들어오는 350명 정도는 영유아 혹은 영유아의 보호자 그리고 노약자의 보호자가 먼저 탑승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국내로 들어와서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주로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전세기가 또 이륙을 해서 중국으로 갈지는 추가 협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인천공항인데요. 활주로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인천공항에서 하고 내일 국내로 들어오는 곳은 김포공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활주로 앞으로 가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3시간 15분 정도 걸리니까 9시쯤 뜨면 우리 시각으로 자정을 조금 넘겨서 도착을 하게 되고요. 중국에 도착을 하면 중국 교민들의 검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우한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한국 시각으로 3시, 새벽 3시 혹은 새벽 4시쯤에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한의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이 우한에서 출발하는 시각은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 때는 3시간 15분인데요. 중국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쯤 출발하면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 6시를 조금 넘겨서 김포공항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고요. 전세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속대응팀 20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정부 당국자도 있고 의사와 검역관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기 안에는 중국 우한 시민들에게 전달할 구호품도 실려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200만 장 등 구호품들이 실려 있고요. 도착한 대로 아마 중국 우한의 교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첫 전세기인데요. 첫 전세기에 탈 교민들은 350여 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몇 명이 전세기에 타고 올지는 전세기가 탑승하고 또 국내에 도착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인천공항에서 활주로에서 전세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뭐 활주로에서 자리는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륙을 위해서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전세기를 탈 우리 교민들은 중국과 협의 끝에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뭐 앞서 일본에서는 전세기를 통해서 일본 자국민들이 일본으로 도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은 이번에 첫 전세기를 띄우게 됩니다. 당초는 2대가 오늘 출발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중국과 협의 끝에 중국 측에서는 전세기 2대가 같은 날 2대가 중국 우한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협의는 한 대만 가는 것이고요. 당초 2대가 갔을 때도 첫날 한국으로 들어오는 교민들은 350여 명 정도 예측이 됐는데 비행기 전세기의 대수만 달라졌을 뿐이고 아마도 처음으로 들어오는 교민들이 350여 명인 숫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석에 여유 공간은 없이 교민들이 타게 될 것 같고요. 타기 전에는 검역을 바로 하게 됩니다. 1차로 전세기에 타기 전에는 검역을 받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전세기에 탈 수 없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타지 못할 것이고요. 지금 활주로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중국에 있는 교민을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9시까지 집결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중국에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9시에 집결을 해서 아마 교민들은 우한 시내에서 전세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자정 넘어서는 중국 우한에 도착을 합니다. 곧바로 탑승은 아니고 1차로 교민들이 검역을 받은 다음에 탑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비행기의 이륙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비행기가 지금 보면 비행기가 이륙을 했습니다. 이제 자정쯤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우리 전세기가 중국 우한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